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사운용에서 리테일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명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목돈을 좀 모아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하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일단 다른 상품들에 대비해서 왜 펀드를 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펀드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 대상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펀드 투자를 먼저 좀 해보시게 되면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성격, 예를 들면 부동산 펀드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지역이 되게 좋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거를 이 펀드라는 간접 상품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부분인데, 그 사회 초년생이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 펀드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런 그 금융 상품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수고로운 시간을 조금 덜을 수 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이라는 측면인데, 보통 이제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거치식으로 큰 상품을 투자하고 싶으면 조금씩 적립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좀 필요해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펀드라는 건데, 적립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런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증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분산돼서 이제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종목만 들어가는 어떤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펀드를 어떻게 선정을 좀 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목표 수익률. 사람마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공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손실률도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밤잠 못 자고 투자에 대한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나는 어떤 위험도를 감수하고 있더라도 좀 목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률을 높여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있는데, 펀드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은 흔히 채권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형도 이렇게 있는데,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 수준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한 2~3%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 약간 수익률 좀 낮은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고수익을 채권보다는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펀드 검색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운용사를 어떤 회사를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펀드가 굉장히 종류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형태의 테마다 그러면 그 펀드들을 운용하는 이제 운용사들은 쭉쭉쭉 이제 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골라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이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용력이 어느 정도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 펀드를 책임있게 운용을 하느냐를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펀드가 사실 이제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제 035 형태로 돼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는 반면에, 약간 전문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렇게 매장인 자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이제 그 운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좀 많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는 투자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시다 보니까 목돈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돈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 달에 적금처럼 투자를 하시는 건데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매달 돈을 붓게 되시면, 예를 들어 30만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한 400만원 정도까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거치식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형으로 되어 있는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럼 이제 30만원씩 넣었으면 1년이면은 이제 뭐 360만원 수익이 안 붙었을 때, 근데 이제 이 돈이 만약에 400 정도 됐다라고 하시면, 요 자금은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채권형이라든지, 또 이제 인컴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꾸준히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내시고, 이 부분을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뭐 3, 4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목돈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끝으로 이런 펀드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 가시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면은 한 3-4군데 정도 판매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그 중에 내가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본인에 대한 성향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펀드들이 있구나, 시장은 이렇구나, 이런 것 정보들을 좀 얻으셔가지고 이제 적립식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거치식으로 자금을 만들고, 이 거치식으로 만든 자금들을 목돈화 시켜가지고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